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26페이지의 맨 위쪽에 보면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 나왔어요. 근데 이 집합의 연산 성질이라는 건 어떤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고 언제 많이 쓰냐? 식을 정리할 때. 근데 수학에서 식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 청소를 했는데 더 더럽혀지면 청소를 한 거니? 안 한 거죠. 식을 정리했다는 것 자체가 간단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복잡한 식을 이제 볼 거예요. 자, 복잡한 식을 볼 수밖에 없는 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등을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 약속을 했으면 그걸 기준으로 어떤 연산들을 하겠지. 니네가 약속대로 연산을 할 수 있느냐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복잡한 식이 주어질 테고 그 복잡한 식들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걸 지금 여기서 배울 거고, 근데 여기는 외우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준이면 그냥 제가 칠판에 적기만 해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문제 없을 거야. 첫 번째, 당신들의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건가? A랑 A랑 합집합하면 뭐 나오겠니? 당연히 A 아니니? 이거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없지. A라는 집합이랑 똑같은 애랑 합쳐도 똑같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A랑 교집합을 구해도 그대로 A가 나올 게 어느 정도 자명하죠. 그러니까 식을 내가 정리하다가 중간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 식을 쓸 필요 없이 집합 A 하나만 표시하면 된다라는 거고, 얘랑 비슷한 아이디어가 이제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뭐 나오겠니? 당연히 A가 나오겠지.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애잖아. 마치 0 같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하면 아무것도 없겠지. 그죠? 공통되는 원소가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도 뭐 충분히 생각만 좀 해보신다면 당연한 거고. 자, 이번엔 A랑 전체 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은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걔랑 A도 그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합집합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 나올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좀 쓰고 있는 것도 참 시간 낭비 같긴 한데 쓰고 넘어갈게. A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 공통된 부분은 A겠지.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쓸 일이 있는 거예요. 성질은 멀쩡히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식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 이유는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다의 반대, 다 가진 거지. 전체 집합이 되겠고, 전체 집합의 반대, 아무것도 없겠지. 맞습니까? 자, 얘도 뭐 충분히 이해 가능한 성질들이고, 그 다음에 A랑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여집합은 본인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의 나머지니까 다시 본래 자기 자신이겠지. 이 교실에서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당신들이고 당신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나니까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이건 뭘까? 전체 집합이겠지. A라는 집합이랑 A를 제외한 나머지랑 합집합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될 거야. 자, 얘는 공집합이겠지. 맞죠?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만 답변을 해줘. 여러분들이 지금 주 3일 나오고 있잖아. 그죠? 보통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 2시간, 2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효율적으로 생각되어집니까? 아니면 4시간, 2시간 이틀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학생 입장에서. 4시간, 2시간이 낫다. 2시간, 2시간, 2시간이 낫다. 여러분들 시간표는 변동사항이 없어. 나는 학원이 싫다. 뭐야? 4시간, 2시간을 선호하는 분이 있고 2시간, 2시간, 2시간도 있구나. 4시간, 2시간을 선호하는 이유는
2시간 선호하는 이유는? 집중력에 본인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고. 그렇구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의견이었네. 아니, 내년 저는 지금은 제가 고3 메인이라 여러분들은 담임반이 없는데 내년엔 내가 담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틀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나온 날에 끝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네. 여러분들 의견을 보니까. 자, 7번. 사실 1, 2, 3, 4, 5, 6은 기본적인 정의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 1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고, 얘는 보통 뭐 정식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집합의 연산의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냥 그림 그려서 왼쪽 오른쪽이 같은 영역이 색칠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 상태도 좀 아셔야 되는데,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 A랑 B랑 왜 꼭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냐,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은 안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얘네는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도 교집합이 없는 경우고, 얘는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포함이 되는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라는 건 보통 많이 보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당신들과 나 사이에도 공통된 부분이 있지. 있잖아. 사람이라는 그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성격이나 뭐 성적이나 나이 같은 건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어떤 걸 데려와도 일정 부분 그 집합은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공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에 포함관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으면 그림은 항상 이렇게 그리고 출발하셔야 돼. 오케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 왜 이렇게 그리나요? 라는 질문 하지 말라는 얘기고. 자, 제가 오른쪽을 먼저 그려볼게. B의 여집합이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랑 A랑 교집합하면 이쪽 부분 맞지? 이거 정확히 A 차집합 B랑 같죠? 맞습니까? 자, 둘이 같은 게 확인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바로 왼쪽이랑 오른쪽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제가 별표를 3개나 친 게 이렇게 방향성을 써야 될 때도 있고, A 차집합 B를 이렇게 쓸 때는 연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 머릿속에 그림이 빨리 떠오르는 게 이게 빨리 떠오릅니까? 이게 빨리 떠오릅니까? 상식이 있으면 뭐 저는 똑같아요 하지 말고, 상식이 있으면 왼쪽이 더 빨리 떠오르지 않아? A에서 B가 포함된 부분만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유리한 거고,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볼 때는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쉽게 말해서 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된 놈을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그림이 아니라 이 복잡한 식을 정리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면 차집합에 관한 법칙이 있었습니까? 앞에 법칙 뭐 배웠니?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 배웠지. 그 3개의 법칙 다 합집합이나 교집합에서만 성립하는 법칙이었죠. 차집합에 관한 법칙 같은 건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식을 정리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렇게 바꾸고 정리하셔야 돼. 얘는 연습을 좀 해볼게. 자, 하나 물어볼게. A 차집합 B, 교환법칙 되니? A에서 B를 뺀 거랑 B에서 A를 뺀 거랑 같습니까? 다르죠. 얘는 교환법칙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도 제가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결합법칙, 분배법칙 같은 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자리 바꾸시면 안 되고. 자, 이거 어떻게 바뀌니? 그럼 B 교집합, 뒤에 거에 여집합. 오케이.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는 얘기고. 자, 이번엔 조금 복잡하게 할게. 이렇게 돼 있다. 얘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알파벳이 여러 개 나오고 식이 복잡해지더라도 자연스럽게 바꿔주실 수 있으면 되는 게 7번에서 배운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성질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거고 하나 더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드모르간은 딱 봤을 때 뭐 같습니까? 사람 이름이겠지? 사람 이름인데, 제가 이거 처음에 물어보면 거의 열에 9은 틀리는데, 어느 나라 사람 같니? 왠지 어느 나라 사람 같아? 마치 프랑스 사람 같지 않아? 르간 들어가고. 근데 영국 사람이고, 지금 수업이랑 관계는 없지만 아마추어 수학자 출신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석사 출신인데,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수학과에서 네임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박사 이상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 수원을 선행하신 분은 수원 마지막 단원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거 통째로 이 양반이 거의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논리학을 기반으로 한 수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수학 시간에 필요한 내용은 그런 국어 시간에 또 나올 거야. 이 양반의 논리 같은 게. 국어 시간에 그건 배우시고, 수학 시간에 필요한 건 오로지 수학식. 자, 이것도 결론만 이미 잘 기억하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이쪽만 하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지수법칙이랑 비슷해. 지수법칙도 통째로 소괄호가 씌워져 있고 n제곱 돼 있으면 각각 n제곱해서 곱하죠. 근데 내가 이 가로를 풀어내고 싶다, 괄호를 풀어내고 싶다라고 하면 연산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여집합은 반대라고 했죠.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다 반대로. A 여집합, 합집합도 반대로니까 교집합, B 여집합.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증명은 간단합니다. 그림 그려서 똑같으면 된다라고 했지. A의 여집합이면 이거 제외한 나머지지. 그죠? B의 여집합이면 이거 제외한 나머지야. 둘의 공통된 부분은 바깥쪽이 이미 명확하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그럼 좌변, 우변이 같은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끝이에요. 끝이고, 얘도 마찬가지. A와 B를 교집합하고 여집합한다 라고 하면 괄호를 풀어냈을 때 여집합이 다 각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집합 반대로 이렇게. 오케이. 이게 이 성질 중에 중요한 두 번째예요. 이 두 가지는 집합의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과 성질들입니다. 자, 오케이. 됐죠? 자, 이 두 가지 잘 아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는데,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일단 원소의 개수가 존재하려면 유한집합이어야겠죠. 예를 들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야? 교대야? 선수교대? 아니, 내 목소리 톤이 왜 이렇게 졸리지? 소리를 막 질러야 되나? 감사. 더 좋다가는 한 3분이면 다 재우겠는데. 근데 왜 우리 아내는 내가 뭐라고 하면 잠 안 온다고 그러던데. 자, A 합 B의 원소의 개수면 상식이 있다면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A의 원소의 개수 다 더할 거예요. 그죠? 원소의 개수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B에 속하는 원소도 다 더하겠지, 개수를. 그러면 좀 불쾌한 부분이 생기지 않아? 이 부분은 원소의 개수가 NA에서도 셈이 되고 NB에서도 셈이 되지. 그럼 합집합 전체의 원소의 개수를 정확하게 구하려면 중복돼서 셈이 된 부분은 한번 빼줘야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식이 되겠고,
이 식 자체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아이디어 자체는 확률과 통계에서도 계속 쓰일 거예요. 어쨌든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이라는 교과목이 어떤 경우의 수를 셈을 하는 거잖아. 셈을 하는데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복되지 않게 셈을 해야 되고 빠짐없이 셈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더 다시 정교하게 다루는 게 확률과 통계고, 얘는 저 개인적으로는 수학하면서 이 식 자체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식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그냥 쉬운 걸 더한 후에 중복되는 부분은 2번 셈이 되니까 1번 빼자는 얘기지. 네, 맞습니까? 자, 보통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면 여기까지가 뭐 수능시험 기준 혹은 모의고사 기준으로 여기까지 보통 출제 범위고,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저기서 잘 안 내더라고. 집합이 3개일 때. 이쪽은 좀 지울게. 네 개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4개 이상은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집합 A, B, C를 또 그림을 그릴 때 일반적인 상황은 A, B, C가 일정 부분은 겹치고 일정 부분은 겹치지 않는 형태로 그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죠. 자, 예를 구해볼게. 이거를 제가 문자로 막 증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와닿지가 않을 것 같고, 지금 영역이 몇 개인지 살펴볼게. 이쪽 2, 3, 4, 5, 6, 7군데지. 이 선으로 구분된 영역을 보면 7개의 영역이에요. 그죠? 근데 N, A 합, B 합, C란 얘기는 저 7개의 영역에 있는 원소를 한 번씩만 더해달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한 번씩만 더 할 텐데 잘 봐. 그러면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A에 속하는 모든 원소 더합니다. 자, 그럼 제가 숫자를 쓸 텐데 제가 지금 적는 숫자는 뭐냐면 각각의 영역이 몇 번 더해지는지 표시해 볼게. NA면 여기 영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 한 번 더해지고 한 번 더해지고 한 번 더해지고 한 번 더해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N, A, B,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N, B를 더할 거예요. 그럼 좀 바뀝니다. 여기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여기는 한 번 더해지는데 여기는 몇 번씩 더해져? 2번씩 더해지겠지. 이 영역에 속하는 원소는 개수가 2번씩 셈이 됩니다. N, B까지 더하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 C 이쪽 영역에 속하는 원소를 한 번씩 더하면 여기 한 번, 여기 2번, 여긴 3번, 여긴 2번 이렇게 셈이 되지. 예, 맞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에 속한 원소의 개수가 한 번씩 덧셈이 돼야 되는데 2번, 3번 셈이 된다는 얘기죠. 중복돼서. 그럼 중복된 애들은 빼줘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여기 속한 애들의 원소의 개수를 여러 번 더했으니까 한 번 뺄게. 일단 얘를 한번 빼겠습니다. 얘를 빼면 여기는 이제 한 번, 여기는 2번 셈이 된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B랑 C의 교집합의 원소도 한번 뺄게. 그럼 이 영역의 원소의 개수는 한 번 셈이 된 거고 한 번 셈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N, C, 교 A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도 한 번씩 빼주면 한 번, 빵번이지. 그럼 어디를 한 번 더 해야겠니? 가운데. 이 부분은 한 번도 셈이 안 되지. 그냥 냅다 빼기만 하면. 자, 이렇게 더해 주셔야겠죠. 더해 주시면 7개의 영역이 다 깔끔하게 한 번씩 원소의 개수가 덧셈이 됩니다. 맞아? 그리고 결론으로 나온 이 식은 외우셔야겠죠. NA, NB, NC 더하고 A교 B, B교 C, C교 A 한 번씩 빼시고, 그럼 가운데 부분은 3번 뺄 셈 되니까 한 번 더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당연히 이 식은 외워야 되지만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한 거야.
쉬운 걸 더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뺀다 라는 거. 왜냐하면 그림이 꼭 이렇게 그려진다는 보장이 없지. 훨씬 더 복잡하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게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유의하셔야 되겠고, 자,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약간 디테일하고 문제풀이에 필요한 내용들은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본 거고, 여기 뭐 굉장히 쉬운 분도 있을 거예요. 이미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복습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 자, 이제 31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31페이지에 191번 한번 보면,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볼게. 앞으로 이제 많이 지금 유형 6이나 7이나 비슷비슷한데, 저는 일단 유형 6은 빠르게 광속으로 보고 넘어가고, 자, 여기는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뭘로 바꾸는 게 좀 이쁠까? 얘 빼기 A의 여집합. 그러면 차집합의 성질로 바꾸면 가운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네, 맞습니까? 이게 연산한 거죠. 그럼 전체 집합이랑 A의 교집합은 B라는 보장이 없고 A겠죠. B가 될 수도 있겠지만 B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2번은 간단하지. A를 제외한 나머지랑 A랑 교집합이 있니? 없어요. 일단 답은 그대로 2번 골라내시면 되겠고, 3번은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맞는 걸 골라내셔야 돼. 어쩌다 맞는 게 아니고, A와 B의 합집합에 U가 포함이 된다. 반대겠죠. A와 B의 합집합은 항상 U에 포함이 된다 라고 써야 맞겠고, 자, 4번 A는 U의 여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뭡니까? 공집합이죠. A가 공집합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지. 정확히 반대로 되어 있고요. 자, 얘도 자, 교집합 B의 여집합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포함관계를 그림으로 알아보려면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체에서 B를 빼면 무조건 A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니까 틀렸고, 일단 답은 2번이다 라고 간단히 골라낼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칠판에 좀 적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집합이라는 단원에서 시험을 볼 때 보면 항상 이런 경우가 나올 거야. 집합에 관계식을 볼 겁니다. 집합의 관계식을 볼 텐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정식이 주어졌다. 뭘 구해야 되겠니? 해를 구해야겠죠. 방정식이 주어지면 해를 구할 겁니다. 근데 집합에 관한 관계식이 주어지면 도대체 왜 주어졌을까라고 보면, 얘는 대부분의 경우 집합에 안녕 포함관계를 알려주는 식이에요. 포함관계. 오케이.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정식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한테 해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출제자의 의도가. 집합의 관계식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조금 복잡한 식을 주어질 테니 여러분들이 포함관계를 확인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A랑 B랑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대. 뭘까요? 뭘 나타내는 거지? 이게 항상 성립합니까? 아니죠.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A랑 B를 합쳤는데 A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림 상태가 이렇게 그려져야만 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상하셔야 되는 건 이 관계식은 B가 A에 포함된다 라는 걸 조금 고급지게 표현한 거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두 번째, 어떤 특정한 집합 A랑 B가 있는데 이렇게 나왔대. A랑 B의 교집합이 B랍니다. 이건 뭘 나타내는 걸까? 공통되는 부분을 구했는데 B래. 똑같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그려져야만 A랑 B의 교집합이 B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졌을 때도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포함관계 나타낸 거예요. 맞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제가 지금 먼저 적고 있어. 자, 그 다음에 B에서 A를 뺐더니 아무것도 없대. 얘도 뭘까? 자, 이런 그림 상태면 B에서 A를 빼도 이 부분이 남죠. 아무것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B에서 A에 속한 원소를 다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는다라는 얘기는 이 상태지. 이 상태여야만 B에서 A에 속한 원소를 다 빼면 아무것도 안 남겠죠. 여기서 또 얼탱이 없이 뺄셈이니까 이항해야지 히히 이런 건 안 돼요. 이건 실수 체계 연산에서 하는 거고 집합에서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항 이런 거 없었죠. 얘도 똑같아. 그럼 결론이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반대는 안 됩니다. A가 B에 포함이 되잖아. 그러면 B에서 A를 빼도 이 도너츠 부분이 남죠. 공집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관계식을 만족할 때 포함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자, 여기까지 됐니? 이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문제를 잘 풀어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이번에 이렇게 돼 있다. 어떻게 쓸까? 얘는 뭘까? 자, 이거 뭐 반대로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림 그려보시면 돼요. 그림 그려보시면 전체 집합이 있을 때 A 여집합인 이걸 제외한 나머지죠. 거기 B를 제외한 나머지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얘가 소위 말하는 실수체계라면 더 커야 되는 거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럼 쉽게 기억하는 법은 둘 다 여집합 띄워버리고 가운데 포함관계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자, 제가 기본적인 거 5개 정도만 정리할게. 이거는 물론 이걸 더 복잡하게도 주어지겠지만 이 정도는 바로바로 되셔야 돼. 이건 뭘까요? 이거 뭐지? A에서 B를 뺐는데 그대로 A래. 그림 상태를 먼저 예상을 해야 돼. 그림 상태가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그래야 A에서 B에 속한 원소를 빼도 A가 그대로 남겠죠. 그럼 얘가 나타내는 건 뭐냐? 포함관계라기보다는 교집합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실 수 있어야 돼.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제가 5개를 적어놨고 이 5개는 이제 자연스러우셔야 되고, 물론 문제마다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얘보다 조건이 복잡하죠. 자, 그럼 194번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 A랑 B랑 합쳤어. 합쳤는데 A란 얘기는 그림 상태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A랑 B를 합집합해도 여전히 A가 나온다는 얘기죠. B가 A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1, 2, 3, 4, 5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조금이 아니라 정확히 반대로 돼 있네. 규보가 잘못했네. 아, 얘는 뭐들 어떻게 친 거야. 반대입니다. 아, 죄송. 내 책을 보니 반대네. 잠깐만, 체크를 내가 나중에 수정해야겠다. 자, 반대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그럼 A랑 B랑 교집합했는데 A래. 그림 예상. 이렇게 되겠죠. 맞아?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되지. 즉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A가 B에 포함이 된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1번부터 봅시다. A랑 B의 합집합은 B다. 맞죠? 맞습니다. 자, 얘는 둘 다 여집합 띄워버리고 포함관계 반대로 바꾸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A가 B에 포함이 되냐? 맞습니다. 그죠? 자, 얘는 뭘 쓰는 게 좋을까요? 뭐 쓰는 게 좋을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해볼게. 얘랑 얘랑 교집합했는데 뒤에 게 그대로 나왔대. 뒤에 게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머리 아플 거야.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맞지? A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여집합을 기준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얘랑 교집합했는데 얘가 나왔대. 얘랑 교집합했는데 뒤에 게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게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앞에 거에. 자, 그럼 얘를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여집합이 불쾌하니까 둘 다 띄워버리면 이 부동호 같이 생긴 놈은 반대로. 자, 그럼 3번은 A가 B에 포함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포함되고 있는 중 맞죠? 이런 식으로 골라내시는 거예요. 4번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다. 맞지? A에서 B에 속한 애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5번 얘는 반대죠. 차집합의 성질. 자, B에서 A를 뺀다고 공집합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도너츠 부분 남아있으니까 5번은 100% 맞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없으니까 틀렸고, 네, 네네. 이거 이렇게? 이거? 그럼 B에서 A를 빼면 B가 남겠지. 공집합이 아니라. 그지 않습니까? 아, A랑 B랑 같을 때도 이게 되지 않냐? 맞아. A랑 B가 같을 때도 이게 되는데 A랑 B랑 같다라고 해도 B가 A에 포함되는 게 맞지. 이 표현은 여전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니까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죠. A랑 B랑 같으면 이게 성립하지만 이게 성립한다라고 해서 A랑 B랑 같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렇게 쓰셔야겠지. 나 질문 받았어. 감격스러워. 그냥 멍한 저 자세만 보다가 좋은 자세야. 내가 교사였으면 아주 생기부를 이쁘게 써줬을 텐데 안타깝게 학원이라. 니네도 학교 가서 좀 바람직한 질문을 하라고. 선생님도 되게 좋아해. 니네는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원래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종이에요. 누군가 관심을 표명해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분이 업이 되거든. 그럼 내 수업을 들어주고 있다는 그 관심만 보여주셔도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할 거예요. 내 팁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물론 궁금한 걸 질문하는데 모의고사 30번 개 어려운 막 30분 걸리는 그런 걸 질문하지 마. 그러면 선생님 되게 싫어해. 그런 거 말고 이런 질문을 하라고. 그래서 너 싫어하니? 정시가 답이다. 정시 파이터 고고. 제가 이 학원에서 정시 파이터 중에 한
5명 성공하는 거 본 것 같고 그 외에는 선생님 말 들을 거 했어요가 마지막 그 엔딩 시나리오지. 학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사실 정시 파이터를 한다는 애는 자기 입으로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 근데 언제 하고 있어. 그런 애들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막 1학년 때부터 저는 논술로 갈 거예요, 정시할 거예요 하는 애들은. 자,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자, 이제 198번부터도 이제 확장판입니다. 197번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심사숙고해서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는 뭐 특별히 과제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긴 좀 빨리 나갈게요. 자, B 차집합 A래. 구할 수 있니 없니 지금? 구할 수 있습니다. A, B가 다 주어졌으니까. B에서 A에 속한 원소를 빼면 마이너스 2 빵 빼면 마이너스 1 하나 남죠. 그럼 나는 또 이 식을 해석을 해내야 돼.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랑 X랑 합집합을 했는데 항상 X가 나온대.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겠니? 이미 X가 마이너스 1을 데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데리고 있으니까 얘랑 합쳤는데도 얘가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얘가 말하는 건 이 집합이 X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글로 쓰면 X는 마이너스 1을 이미 원소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쉬운 문장을 어렵게 표현한 거야. 맞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도 해석을 해보면 A랑 X를 합집합했는데 X가 나왔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게 더 큰 놈이니 그럼? X가 더 큰 놈 아니에요? A랑 X를 합쳤는데 X가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림을 먼저 예상을 해.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야. 포함관계가. 그죠? A는 X에 뭐야 이거? 맞네? A가 X에 포함된다고? 아, 맞군요. 죄송. 문제를 왜 이렇게 병신같이 냈지? 제 출제자의 의도를 좀 이해하기 힘든데 좀 병신같이 냈네. 결국 이 둘을 합치면 X는 뭐는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져야 되고 이 세 마리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죠. 그럼 앞에로 돌아온 거 아니야? 앞에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전체 집합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X라는 애는 일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은 무조건 원소로 있어야 된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은 원소로 있어야 되고 2랑 3은 조건이 없죠. 지금 가지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에서 배웠던 거죠. 2랑 3은 2는 여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선택의 가지수가 2가지고 3도 여기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선택의 가지수가 2가지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집합 X는 4개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나 이거 잘 못 풀 것 같아. 200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200번. 푼 거야? 올. 자, 뭐 푸시는 분은 금방 풀겠죠. 전체 집합이 A, B, C, D, E, F 원소 6개입니다. 두 부분 집합 라지 A와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이거 먼저 해석해야죠. A랑 A에서 X를 뺐는데 A가 그대로 남았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A에서 X에 속한 원소를 빼도 A가 그대로 남겠지.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죠. 맞죠? A랑 X의 교집합은 없다. 이 말은 X는 뭐는 원소로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까? A, D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AD 빼고 X는 나머지만 데리고 있으면 되지. 이거 빼고 B, C, E, F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맞습니까? B, C, E, F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선택의 가지수가 다 2가지고 2의 4제곱인 16개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지만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X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조건 없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 학교 시험에 보통 대부분 그렇게 써 있는데 단 X는 공집합은 아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16개가 아니라 답이 몇 개로 해야겠니? 15개로 해야겠죠.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뭘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지는 알 것 같고,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205번. 이게 조금 명제나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어렵지 사실 집합은 기억들 잘 나실 거예요. 자, 205번. 전체 집합이 1부터 9까지 자연수이고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다음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결국 이 식을 정리를 해야 되죠. 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식을 정리할 때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면 1번, 2번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항상 거의 100%라고 보셔도 돼. 일단은 드모르간. 드모르간의 법칙은 쓸 수 있을 때도 있고 여집합이 없을 때도 있으니까 뭐 못 쓸 때도 있습니다. 2번은 이거는 그냥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외우면 돼. 항상 드모르간의 법칙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차집합의 성질을 쓰고 그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계산하시면 돼. 적절하게는 연산 기호가 너무 많잖아. 그때그때 다릅니다. 근데 1, 2번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 식을 딱 봤을 때 저걸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 이쪽 드모르간의 법칙 되죠? 여집합이 다 각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고 합집합 거꾸로 하면 교집합이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고 자,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주의하실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쉬는 시간 후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이거는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분배 법칙을 우리가 역순으로 쓸 때는 합집합, 교집합 기호가 교대로 반복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대로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합, 교지 얘는 분배 법칙으로 식을 간단히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상태 그대로 먼저 확인을 해봐. 얘랑 더했대. 합집합을 했대. 합집합을 했는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A 합 B면 이거 전체 아니야? 근데 얘는 A 교 B니까 요만큼이지. 그걸 합쳐도 여전히 뭐겠습니까? A 합 B겠죠. 바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막 이걸 다시 분배 법칙을 써서 얘랑 합집합 A랑 하고 다시 가운데 교집합하고 얘랑 B랑 합집합하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너무 오래 걸리고 계속 원상복구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 자,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엔 A 합 B. 그럼 A랑 B랑 다 주어지지 않았어? 그럼 합집합은 둘 중에 한 번이라도 있는 원소 다 써주시면 되죠. 1, 3, 4, 5, 6, 7이겠네요. 원소의 개수는 6개죠. 그럼 됐습니까?